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경은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중대부고 1학년 이번 1학기 기말고사 총평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는 현재 은광여고를 졸업해서 제 남동생도 중대부고 출신이기 때문에 중대부고의 기출 경향을 잘 알고 있는 강사입니다. 또한 다원교육 대치뿐만 아니라 시대인재 반포에서도 고등학교 내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강사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고등학교 내신에서 1등급을 쉽게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강사입니다. 이번에 딱 시험이 끝나자마자 우리 어떤 남학생 한 명이 바로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어제 추가 지문 주신 거 바로 다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저는 너무 많은 선지를 주거나 너무 많은 추가 지문을 주기보다는 정말 시험에 나올 부분들만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만 우리 친구들에게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남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숙제를 100% 해오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해오지 못하더라도 제가 1대1로 남겨서 클리닉 때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중대부고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또 제 수업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대부고는 이번에도 시험 범위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크게는 문학, 화작, 문법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문학과 문법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고 화작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교과서는 아예 이번에 1학기에는 사용을 하지 않으시고 프린트로 이제 나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생소하게 처음 보는 작품이었을 겁니다. 현대소설 저건 사람도 아니다 라는 작품이 나왔었고 또 6월 모의고사에서 현대시 그리고 고전시가 현대소설 그러니까 고전소설 빼고는 다 나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수필까지 추가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수필은 이번에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된 만큼 우리 친구들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작품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화작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원리 또 토론을 무려 외부 지문으로 5개의 지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거의 모든 지문이 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았을 것 같아요. 또 장문 지문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 지문도 사실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는데 이게 누적으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았겠지만 이 문법이 사실 4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허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 수를 봐주시면 사실 화작에서 거의 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은 4문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법은 중간고사 누적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친구들이 공부해야 할 양이 굉장히 많은 시험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각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학 영역인데요. 문학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내용 확인 문제 정도로만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는 다루시지 않고 그냥 6월 모의고사 이번 시험 범위야 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따로 공부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내용 확인 문제로 내다 보니까 특히 이런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대비를 할 때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OX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리는데요. 거의 한 지문당 100문제 이상을 제가 직접 자체 제작 문제로 제작을 합니다. 또한 수능형 문제라고 해서 모의고사 기출이 사실은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선생님께서 외부 프린트로 주신 저건 사람도 아니다 또는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지문 거의 대부분이 처음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사실 수능형 문제가 거의 없었고 내신 기출 문제는 빵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자체 제작을 해서 우리 친구들과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교재에서 이제 여기도 지금 봐주시면 84번까지 있죠.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긴 지문을 가지고 이 지문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너희가 시험장에 갔을 때는 시험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OX 문제를 계속해서 풀렸고요.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체 제작 문제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중대부고 기출과 거의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강조한 부분들에서 거의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화작
화작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작에서 거의 대부분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토론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께서 주신 거의 6개의 지문이 다 정책 논제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엄청 강조를 했던 내용이 정책 논제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모의고사 시간에 윗글의 논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 문제를 풀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5번으로 제가 답인 선지로 냈었는데 이게 그대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론에서의 사회자의 역할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양한 지문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지문마다 사회자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지문에서는 사회자가 요약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자체 제작 문제로 이제 출제를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대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중대부고 특성상 이제 문제를 내더라도 어렵게 일부러 선생님께서 보기를 주시고 길게 문제를 내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지문은 선지가 이제 2번 선지가 답이었는데요. 사실 이걸 읽어보면 너무나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2번 선지를 봐주시면 사회자가 반대측의 반대신문 내용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니은에서 볼 수 있듯이 토론자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내용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당연히 틀리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중대부고는 문제를 푸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딱 시험지만 받아보면 너무 문제들이 길기 때문에 나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를 풀 때 정말 키워드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 친구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과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문별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제 작문 문제가 하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3개의 지문이 시험 범위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3개의 지문이 거의 다 출제가 되었거든요. 특히 이 지문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직접 모의고사 시간에 이 4번 선지를 봐주시면 가와 나는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이제 논설문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적절한 선지였습니다. 근데 이 지금 11번 문제를 봐주시면 가와 나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여기에서 답은 이제 2번이었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필자가 자신의 가치관, 태도 또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의 강조한 문제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중대부고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딱 2가지인데요. 외부 지문 문제, 또 서술형 문제입니다. 특히 이 외부 지문 문제를 봐주시면 이 가에 줬던 문제는 이미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대리 줄서기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지문은 우리 친구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었어요. 하이에크와 롤스에 대한 비문학 지문이었거든요. 이런 외부 지문들이 중대부고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여기는 겁니다. 특히 시험 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문제도 엄청 길었습니다. 하이에크와 롤스가 위에 나왔던 대리 줄서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였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반 친구들은 엄청 쉽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롤스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롤스는 지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철학 지문에 항상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롤스뿐만 아니라 제가 노직, 또 칸트, 벤담, 밀 이런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를 하면서 얘들아 만약에 롤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니까 앞에 나왔던 대리 줄서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찬성할까? 반대할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재미 위주로 이제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무조건 중대부고는 외부 지문으로 다른 학자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롤스가 정답인 선지로 심지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답이 이제 4번이었는데요. 제가 롤스에서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 롤스는 절대 대리 줄서기 제도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롤스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상태로 기회가 균등한 상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학자는 절대 반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4번 선지를 보면 이거는 그 성공이 자연적 재능의 차이에서
된 것이라면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 대리 줄서기 제도를 찬성할 것이다 라는 선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은 사실은 윗글에 있는 이 긴 지문을 읽지 않아도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중대부고는 이러한 긴 지문 또는 보기를 읽지 않아도 문제만 잘 이제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알고 있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직접 모의고사에서 노직에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 가지고 왔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외부 지문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풀리면서 난민 인정률에 관련된 지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마지막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또 브레송에 대한 이제 사진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부분도 제가 고2 기출지문까지 가지고 와서 우리 친구들과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중대부고는 어떤 부분에서 외부 지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출지문들을 많이 봐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대부고는 서술형 문제가 거의 논술 문제처럼 출제가 됩니다. 중간고사보다는 그래도 좀 쉽게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역과 니은에서 각각 얘가 어기고 있는 게 적극적 체면인지 소극적 체면인지 그런 걸 이제 채워넣는 문제였는데, 정답을 보시면 이제 각각 소극적, 적극적이다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 밑에 있는 문장도 그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시간 분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도 이제 시험이 우리 친구들이 10시 20분에 이제 핸드폰을 내게 되고 10시 50분부터 좀 늦게 시험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험 직전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제가 맨 마지막에 보낸 부분이 바로 이 적극적 체면과 소극적 체면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서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엄청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제를 좀 그냥 설렁설렁 풀었다면 사실 우리 친구들이 1등급을 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서술형 문제가 너무너무 길고 어려웠어요. 이 기역, 니은, 디귿을 다 채워야 하는데, 이 문제들이 사실 문법 요소에서 직접 인용, 간접 인용도 알아야 되고 높임 표현, 피동 표현 모든 것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만이라도 쓰면 사실 1등급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아예 채우지 못한 친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대부고는 객관식에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고 마지막 서술형에서는 꼼꼼하게 문제를 쓰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저희가 내신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이 2시간으로 수업 전후로 진행이 되는데, 여름방학에는 수업 전후 1시간 클리닉으로 진행이 되고, 이때 숙제 채점과 오답을 제가 직접 1대1로 진행을 합니다. 조교 선생님 없이 제가 직접 우리 친구들의 질의응답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3시간 수업에서는 컴팩트하게 수업만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들만 모아서 마지막 4주차, 이번 여름방학은 총 4회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4주차에는 우리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만 모아서 오답 노트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2학기 내신에서 이 오답 노트만 다시 풀어보면 될 수 있게 제가 2권, 3권씩 줄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국어 전문 학원을 많이 가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치동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국어 단과 학원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고, 우리 친구들 개개인별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는 성취도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잘 모를 것 같다, 그냥 획일화된 수업을 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친구들별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우리 친구가 어떤 부분은 문제는 풀었지만 오답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개인별로 잘 체크를 해놨다가 다음 이제 클리닉 시간에 너 그때 여기 54쪽부터 안 풀었으니까 이 부분부터 빨리 풀어 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1대1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통이 바로바로 가능한 수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교 선생님 없이 제가 직접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데,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험 전날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새벽 2시까지 제가 국어는 빨리 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2시까지 질문을 마무리해라 라고 하니까 1시 40분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간단한 질문이라도 저는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이날 아침에도 이제 오전 10시 10분에 이제 우리 친구가
제가 문제를 주면서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저 질문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제가 바로 5분 만에 대답을 해줘서 이 부분을 바로 해결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 바로 10분 안에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도 제가 직접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이번에 테스트 성적은 어땠는지, 숙제 성취도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4회차로 진행이 되는 수업인데, 우리 중대부고는 고전 시가가 이번 2학기 때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되고, 문법 중에서는 한글 맞춤법, 또 국어사, 중세국어가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함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4회차로 컴팩트하게 진행이 되는 수업인데요. 저희 수업은 수요일과 금요일 중에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가능한 이제 시간이 맞다면 꼭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2학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꼼꼼하게 지도를 하는 여름방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